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화목한 창원화세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시네요. 네, 그럼요. 네. 자, 한번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낙폭을 네. 많이 줄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우려를 좀 떨쳐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줄면서 네. 처음 보고 이제 끝에 봤는데 지켜봐야죠 또. 네, 지켜봐야죠. 우선은 그 어제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재료 소멸로 반등을 진짜 했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1%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괜찮을 0.75면은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네.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악재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더 강력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쵸. 시장을 좀 경색시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스트레이트를 날린 게 바로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이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모다 총리가 이제 그만 전쟁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그래도 그나마 좀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 러시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푸틴이 이제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지만 네. 이제 그 다시 한번 동원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하냐면은 그 러시아에 또 그 젊은 남자들 그 여권을 지금 다 뺏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도망 못 가게. 예, 지금 동원령 내리니까 전쟁에 가기 싫어서 네. 지금 해외로 막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여권까지 지금 뺏고 있는 상황이다.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푸틴의 이제 전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이 경색을 했습니다. 경색이 됐고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은 하락 이후에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도 국내 증시 최근에 보면은 조금 디커플링으로 같이 따라가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은 네. 국내 증시가 거의 나스닥의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0.87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 거의 10배가 안 돼요. 지금 8.7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질 때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좀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 지수를 지금 받쳐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필승 전략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창훈의 필승 전략, 가는 종목은 간다. 네. 뭐 그렇죠. 가는 종목은 갈 텐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또 네. 오늘 갔던 종목이 말씀해주신 전쟁 이런 관련주, 사료주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많이 올랐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오늘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료,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쪽도 조금 강했는데, 특히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주산업이 장중에 상한가, 한일사료도 종가의 상한가 같고, 고려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사조동아원, 신성홀딩스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사료 관련주가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먼저 이제 미국에서 흉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이제 국제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전쟁.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그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유럽의 많은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곡물 쪽을. 그런데 이 러시아가 얼마나 조금 악랄하냐면 네.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가 싫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을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농기계 그리고 이런 그 농업시설을 또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또 이 곡물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올해 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파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씨앗을 못 심었죠. 그러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나겠죠. 맞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인데 그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유난히 그 여름에 그 기후 이상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 피해도 있었고 홍수 피해도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 뭐 유럽이나 그 다음에 남미 이쪽은 또 굉장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곡물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료 관련주들 역시 좀 가격 인상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냈던 하루였는데 이게 테마성으로만 흘러갈지 네. 좀 앞으로 이러한 전쟁 모멘텀 플러스 곡물 가격 상승까지 합쳐져서 네. 좀 저희가 하반기까지도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현재도 그 미국 현재 원자재 선물 가격을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미국 이제 소맥, 옥수수, 대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련 테마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자재 선물 쪽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쪽 선물 가격이 현재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또 내년에 파종 시기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올해 파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곡물 가격 고공행진은 지금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도 오늘 저점에서 거의 첫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주 말고도 뭐 네. 비료주나 음식료주도 다 같이 한꺼번에 올랐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비료주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료주만 보자. 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비료주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비료주는 아껴두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셨는지 비료주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필승 공략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남해화학. 남해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오늘 이제 포인트일까요? 비료주인데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대로 곡물에 대한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더 곡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파종 시기에 더 열심히, 그죠?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더 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덩달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농기계 관련주들 제가 이제 그 오늘 또 낮에 생쇼에서 또 그 대동기어라는 농기계 관련주를 또 편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이런 쪽으로 사료 관련주는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래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 농기계, 뭐 농약 이런 쪽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해화학은 사료 관련주의 후속주로 제가 사료 관련주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후속주로는 비료 쪽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그 보시면은 거의 바닥이죠. 그러네요. 네, 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보면은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지금 거의 뭐 50% 이상 급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한일 사료 이런 것도 오늘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료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데 비료 쪽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해화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효성 OMB 그리고 뭐 경농 그리고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사료주들보다는 아직은 그 저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제가 이제 아까 투자 포인트에도 띄워드렸지만은 지금 매년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오는 회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내년에는 비료 사용량이 수요가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이 시장 어쨌든 좀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사료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그 다음 거를 분명히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해화학이 또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잡아보겠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도 네. 최고 매니저님이 사료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먼저 사두자라고 하셨는데 못 샀다 아깝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좀 비료주의 차례가 올지 남해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그 저점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점이니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가고 바닥에 있으니까 사실 뭐 그 사료주 바닥에 있을 때 뭐 딴 거 막 잘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그쪽으로만 관심 있지. 맞아요. 이제 막상 또 급등하면은 그때 돼서 또 이거 못 샀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늘 그 미리미리 좀 저점에 사야 네. 급등 나오고 사면은 또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항상 좀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닥에서 말씀드릴 때 잘 귀 기울이셨다가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취매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댓글창에서 또 네. 농기계 선취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기계 관련주도 네. 순환매가 좀 퍼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던데 이 네. 섹터는 좀 관심 가져와도 될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네. 대동기업 농기계 했고요. 네. 급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 16%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농기계 근데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네. 아세아텍이나 이제 TYM 같은 종목들이 농기계 오늘도. 쪽인데 순환매는 충분히 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잘 매집하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점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대중 심리로 뭐 이게 이제 주식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것도 사람들 막 사면 사고 싶잖아요. 그쵸. 네, 뭐 명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식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누가 이제 2차 전지가 급등한다 그러면 남들 다 갖고 있으면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참다가 사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거의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또 나만 산 것 같고 또 다른 게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주식은 조금 대중 심리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 안 볼 때 사야 되니까 소신이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을 때 나만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료주와 농기계 관련주 짚어주셨고 그 안에서 남해화학을 공략주로 또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또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전략들 또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인기 검색 10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이슈가 나오면서 함께 동반해서 상승해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7위에 올라온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심각한 적자를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네.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내일장 고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의견이시겠죠? 장기, 중장기죠. 네. 네, 한국전력은 지금 단기라고 하셨죠? 네. 당연히 그 한국전력은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안 가는 유일한 이유가 적자. 왜 적자가 났냐? 네. 당연히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관치 경영이라고 하죠. 네. 그 정치와 경영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도 한국전력을 그 가격을 그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하면서 그 인상 시기가 지금 그러니까 좀 뒤로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담배값 인상이나 이런 그 가스값 인상 그리고 이제 전기료 인상은 보통은 집권 초기에 많이 해요. 올릴 때 먼저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또 집권 후반기에는 다음 선거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올리는 게 저도 이제 맞다고 봐요. 그런 관점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전력이 이 전기료를 인상한다 그러면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쵸. 전기료까지 올리면 당연히 이제 안 좋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은 줄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필수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사용량의 이런 그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용량이 줄진 않거든요. 네. 소비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익도 늘어날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또 그 흑자로 돌아선다면 다시 배당도 주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은 적자니까 배당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한 4%씩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전 이제 전기를 올라서 지금 그 좀 어렵고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은 한 잔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서 수익 나면 그걸로 전기료 또 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은 전기료 진짜 올릴 때 됐고 그 다음에 주가도 이제 갈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잘 아십니다. 우리 네. 댓글에서도 안 그래도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가정용만 올리냐라든지 한국전력 배당 성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겠다라는 네. 또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배당 참고로 안 줘요. 네, 이게 흑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플랜으로다가 또 저희가 대응해봐야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8위에 있는 삼보모터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또 올라온 종목이죠. 네. 테슬라랑 엮여 있으면 또 워낙 큰 재료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내일장 보일까요? 네, 일단은 그 의견은 드리겠는데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내일 그 보유하신 분들만 네. 좀 차익하는 의견으로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절대 신규는 접근 금지. 왜냐하면 설거지 당하실 수 있거든요.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보다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삼보모터스를 올리는 세력들이 네. 그냥 엮은 거예요. 예, 주가 올리려고 엮은 거고 급등시키려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오비고 그다음에 라닉스 정도가 네. 이제 그 원래 대장주로 떴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약간 그 삼보모터스가 뒷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요. 이 기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가 형성된 지금 시기에 이제 삼보모터스를 매집했던 세력들이 이제 뭐 이번 기회에 좀 급등을 시켜가지고 본인들 차익 실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뭐 물론 뭐 테슬라라는 뭐 그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거고 명분을 만들려면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 추가 상승만 나오면 바로 차익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는 신규 매수는 지양하시라 네, 보유자분들 맞습니다. 영역에서만 그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유의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로 그 밑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선 관련주들 어제부터 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내일장 고일까요? 네, 일단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조선주들은 최근에 이제 LNG선 수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러시아의 확전 이슈로 또 올라간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한다면 당연히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될 거고 그러면 가스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LNG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또 조선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뭐 좋았습니다. 뭐 지금 그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무튼 뭐 현대미포조선 오늘 그 최근에 이제 역배열됐던 거래량을 다
지금 그 매물대 다 먹고 오늘 거래량 좀 붙으면서 11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고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때 네. 조선기자재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또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동성화인텍, LNG선 본행제나 네. 아니면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원래는 좀 세게 가는 네. 종목들인데 요즘에 그 오늘도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이게 그 대형주 물론 이제 그 조선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적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그 많이 또 알려지면 시가총액이 작은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네. 많이 알려지지 않고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안 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보다는 더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시가총액이 작고 급등을 바라보고 개인들이 많이 붙으면 무거워져서 대형주보다 더 못 가는 경향도 생겨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11월 반기 MSCI 리뷰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현대미포조선이 또 편입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들 오늘 또 쓰리고가 나왔고요. 저희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은 이츠한불 되겠습니다. 오늘 8.87% 상승 마감했죠.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네.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완화책을 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좋게 봅니다. 당연히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그 실외 마스크는 요즘에 안 거의 하죠. 좀 벗고 다니시는 그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완전 해제로 좀 일부 지역에서는 쓰는 지역도 있었는데 경우도 이건 이제 완전히 해제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마스크 의무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기조에 따라갈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이후에 네. 이번에 이제 또 가을 겨울에는 또 독감이 유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코로나도 재유행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질병본부에서도 그 가을 겨울이 좀 지난 이후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추가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면 실내 마스크도 저는 그 현재 기조에 맞춰서 해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 조문할 때도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은 실외나 실내에서도 거의 마스크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려져 있던 부분에 화장 다시 해야죠, 그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의 수요 증가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그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그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글로벌 헤게머니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를 독감이나 감기로 지금 취급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코로나 이제 종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WHO에서도 코로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코로나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코로나를 그냥 감기로 취급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국의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관광객을 다시 또 이 해외 관광을 풀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외 관광객, 해외 여행이 또 활성화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환불도 제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치환불 고 의견 주셨는데 또 화장품주의 상승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이 반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화장품 제조 이치환불,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네, 그렇죠. 뭐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그 사실 실적을 그 뜯어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그래도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실적을 놓고 중장기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OEM, ODM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홀딩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리오프닝 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여행이 좀 풀리면은 저가항공, 뭐 진에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 쪽은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은 제가 호텔신라 많이 밀고 있는데 네. 호텔신라도 이제 그 해외 관광객들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만큼 또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이 풀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한때 많이 갔을 때 일본 관광을 700만 명씩 갔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가죠. 일본 갔다 오셨어요? 당연하죠. 한 4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주말에 금토일로 그냥 잠깐 다녀오기도 네,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해외 여행을 그래도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가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안 돼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 포함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런데 좀 일본이 풀린다면 이제 주말에 잠깐 다녀올 수 있어. 해외 나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행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저는 항공하고 면세점 쪽도 좀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안에서 또 관심 가져볼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인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자 드렸고요. 또 다른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뭐 네이버 밴드 운영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이따가 이제 5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오늘 또 사료주 믿었던 종목들 또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대동기업 또 생쇼에서 편입한 종목도 급등하고 후속 섹터 과연 어떤 쪽에 갈 수 있을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5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시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원화 세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